안방 일렬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뽐! 봄. 안녕하세요. 새 마음 새 뜻으로 봄을 열고 있는 주스입니다. 아니 요즘에 주스님 뭐 이렇게 엮어 그냥 편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건 맞는데 너무 이 뇌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식구입니다. 이렇게 맨날 구박하고 그렇지만 우리 나도 이제 주스님이 이제 병아리에서 이제 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네. 항상 채찍과 당근을 주는 식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주수님이 예전보다 진짜 많이 풀어지셨어요. 얘기도 그래요? 잘하시고. 그건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막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뭐라고도 하잖아요. 음, 그럼 아, 되는 역시 거예요. 내가 키우는 보람이 있어. 그럼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시작. 아, 27입니다. 우리 오늘 무슨 얘기 할 거예요? 그 이슈 방송인데 저희가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에 3년 만에 재개관한다. 근데 사실 저는 서울연극센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억이 많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대학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공연을 기다리거나 아, 아니면 맞아요. 사람을 잠깐 만나거나 그럴 때 좀 네, 맞아요. 기다리거나 약속을 할 때 만나면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맞아요. 카페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카페에서 굳이 돈을 써가면서 차를 마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럴 때 저기 서울연극센터를 가면 거기 이제 책도 많이 쫙 있었고 맞아요. 공연 관련 맞아요. 서적들이 많이 이게 있고 좋았어요. 그다음에 공연 리플렛들이 이렇게 쫙 배치가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보면 아 무슨 공연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다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거기 가면 또 3, 4, 5 연극인들이 앉아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막 맞아요. 그 책을 보거나 뭐 저같이 뭐 리플렛을 보거나 막 이러한 분들이 연극인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거기서 뭐 수다를 떨고 크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약간 도서관 맞아요. 분위기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종의 만남의 장소와 수인사, 음. 묵례의 장소? 거의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막상 돈을 내도 대학로 카페들이 정말 시끄럽거든요. 복잡하고 앉을 음, 자리도 없고. 그리고 또 막상 극장 로비는 너무 비좁고. 근데 이제 연극센터는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하고 떠들 수가 없으니까 도서관 역할을 겸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음. 화장실이 쾌적해서 이런 화장실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공연장들 로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중단이 되다 보니까 힘들었죠. 저 예전에 여기서 무슨 제작 발표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미나인가 제작 발표회를 대관을 해가지고 이용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엄청, 페북을 봤는데 네. 페북에서 어떤 연극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극단이 서울 연극센터가 리모델링을 들어간 이후에 공사에 들어간 이후에 자기네 극단은 전단지를 인쇄를 하지 않는다. 그러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음, 하나는 이제 전단지를 비치할 때가 사실은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고 인쇄비 맞아요. 그쵸. 자체가 사실은 종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서울 연극센터에 비치할 만큼만 소량만 항상 이제 전단지를 해서 거기다 비치를 했었는데 이제 없어진 이후에는 그것이 환경 문제와 그다음에 홍보할 데가 없다라는 비치할 만한 곳이 적당한 게 않다라는 그런 이유로 더 이상 인쇄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음, 서울연극센터가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관객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인들한테 굉장히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이제 가봐야 되겠네요, 우리. 네. 네. 재개관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이미 시작한 것 같고. 그죠? 네, 지난 10일 수요일부터 관객과 배우의 연결고리라고 퇴근 후 공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연출이나 배우분들이 같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금 매체에서 굉장히 핫한 배우님들을 모셔와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6시간이라 저도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사실 시간이 됐어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선착순으로 갔다 보니까 아주 바로 마감이 되더라고요. 토크 콘서트 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네. 김신록 배우님, 장영남 배우님, 뭐, 강혜신 공유하고 배우님. 요즘에는 훌륭하신 분들. 무대에서 뵙기 어려운 배우님들이 또 나오시고, 그다음에 연출가와의 대담도 있고, 그래서
꽤 재밌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토크쇼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거 안 하고. 이게 몇 분 정도 하는 거예요? 8시 전까지 하지 않을까요? 퇴근 후 공연 전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못 가봤어요. 한 번밖에. 김치럽 배우님 요즘 워낙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전부터 좋아하던 배우님이라 비평가랑 뭐 살아있는 자리 수상하기랑 해서 꼭 가봐야지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음, 이게 관람료가 무료고 네이버 예약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다 매진이 된다니 그건 되게 좋은 일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쵸. 또 희곡을 감각하는 희곡제 침묵과 말대꾸라는 낭독 공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밌겠다. 이것도 그쵸. 그래서 낭독 공연 재밌잖아요. 낭독 공연 이게 또 되게 웹진에 게재된 희곡들을 하는 전시 겸 음. 낭독 공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뭔가 큐레이션이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딱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이 서울연극센터가 딱 우리가 관객들이 공연을 보기 전에 잠시 들러서 일종의 공연의 워밍업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2층이었는데 새로 스튜디오도 만들어가지고 공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공연장이 생겼군요. 네. 또 대관 신청해봐야겠네요. 음. 저희도 거기서 뭐 공연 하나 하시죠. 저는 요즘에 공연 좀 덜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진짜 한숨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이거 어떡하죠? 제가 올해 지금 작품이 지금 라인업이 7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게 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사람이 이제 물 들어오면 이렇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네. 거절을 못 하고 이게 지금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7개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올해 말에 제정신이 아닐까 봐 좀 음,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두 분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입니다. 작업이 작년에 너무 많이 하셔갖고 아니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러지 않으리라 그러시더니 또 하고 아니, 계시네요. 아니 진짜 저는 이번에 제가 이거를 약간 뭐라 그러지? 자만일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작성한 서류는 다 통과했어요. 우와. 웬만하면 지금 서류 통과가 지금 거의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근데 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류부터 같이 준비했던 단체들이 거의 다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서류나 이제 뭐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우리 하면서 참 좋은 일인 그러니까요. 거죠. 사실 좀 네. 힘드셔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올해 말이 되면 거의 이제 막 파김치가 돼서 두 분한테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고 컬처원 녹음하자 그러면 이렇게 모르니까 어쩌면 혹시 두 분만 녹음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의 아니에요. 소중함을 좀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우선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그래서 네. 요즘 한약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고 계시네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한약을 지금 거의 3달, 4달째 음.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좋아지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이제 무슨 병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해주는 한약이 아니라 이제 몸을 도와주는 한약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이렇게 확실하게 뭐 보이는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어쨌든 뭐 나쁘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 먹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한약도 회차라고 하네요. 마지막 점. 그 한의사님한테 마케팅 팁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 어마어마하시죠, 이분. 이분 어마어마하십니다, 마케팅. 제가 진짜 별로 돈 쓰고 싶지 않은 데까지 막 돈을 쓰게 만드는 그 언변과,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한의사 선생님한테도 느끼는 건데, 뭔가 누군가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 이제 그거에 실제 유무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또 전문 용어랑 이렇게 같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쩌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이비 종교도 이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휘와 함께
이게 이렇게 믹스가 될 게 굉장히 이게 믿음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럼 연극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인가. 나의 확신에 찬 언어와, 그 다음에 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저희가 컬처범도 좀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한 이제 수다 떨기 원래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확신에 찬 어조. 아, 이건 정말 재밌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와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라는 전문적인 평을 조금 더 가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뭐 별점 매기기 이런 거 할까요? 별점 매기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안 봐도 내가 본 거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본 거를 어. 별점을 매겨주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 네. 별점 매기기 해봅시다. 꽃점처럼 5개 만점에 추천 별점을 한번 매겨봅시다. 네네네.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대화를 해야 돼. 그렇죠. 대화를 해야 방법도 생기고 발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컴퍼니 보면서 이렇게 작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거 작품을 또 공연을 많이 해서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우리 또 해외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에 해외 나가는 공연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음. 많아요. 지금 한국일보에서 난 기사를 보니까 비더슈탄트, 마리퀴리, 엑스칼리버 이거는 일본으로 갔고 네. 도리안 그레이, 더 캐슬, 아르토 고흐 이거는 중국서 공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위대한 게이츠비 그거는 미국에서 또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신칠수 대표가 뭐 한다고 네, 그러던데. 맞습니다. 맞아요. 잘 되면 좋겠네요. 이 이래저래. 중에서 주스님 본 공연 있으세요? 마리퀴리랑 엑스칼리버, 도리안 그레이 봤습니다. 비더슈탄트라고 이 작년에 진짜 전쟁이었어요. 이 공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배우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재밌어 한번 봐봐야지 했다가 스포츠 펜싱 이야기인데 아주 표를 구하려고 진짜 이게 전쟁이었는데 이번에 중계한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랑을 받나 궁금해서도 지금 그래서 빨리 보고 싶어요. 대본집밖에 못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독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치인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본에 팔아버려가지고 팔아도 되느냐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도달했었죠. 그것이 뭐 법적으로 공연을 제지할 네, 그건 뭐가 아니죠. 없기 때문에 계속 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쵸. 윤리적으로 이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여신님이 보고 계시를 중국에 팔 때도 조금 논란이 있긴 했어요. 비슷한 점에서. 그거를 중국에 팔면 이게 어떻게 공연이 되지? 라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비더 슈탄트가 창작자가 누구세요? 이게 김태형 연출님이랑 이현정 안무감독님이랑 붉은 정원 정은비 작가님이랑 최대명 작곡가님이라고 하시네요. 한예종 붉은 정원. 아카데미에서 만든 작품이에요. 네. 코로나 때 사실은 그 전에 계획했던 해외 공연 이런 것들이 진행을 못해서 조금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실 요즘에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공연은 거의 코로나 이전의 매출로 이미 다 올라왔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특별히 또 뮤지컬 공연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식구님처럼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제 요런 때 이제 그 해외 공연도 이제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여서 물꼬가 트이자마자 지금 이제 막 교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이나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 작품들을 서로 교류하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비더슈탄트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작품을 한번 보고 그 이야기는 또 따로 나누도록 하고요. 뭐 논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재가 너무 이 서양의 역사와 인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좀 이게 좀 물론 이제 그런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제3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이제는 한국적인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아시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창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모든 작품이 지금 마리키리, 엑스칼리버, 비더슈탄트, 도리안 그레이, 아르토 고흐네, 더캐슬 진짜 외국 다 제목이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다 외국인들 이야기네요. 한국 이야기가 광주 말고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광주는 또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성황후 영웅 이런 광주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도 좋은 작품의 소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럼 그거를 제외하고 그럼 우리 무엇을 논하고 있는가? 우리가 뮤지컬 작품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는 소재가 논쟁거리가 없는 것 같은 정도로 우리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나와 있는 외국의 어떤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다른 나라의 인물이나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들긴 하네요. 제 음. 생각에는 저희가 우리나라 뮤지컬들이 한때 음. 굉장히 이제 해외 라이선스 공주님 왕자님 뮤지컬 등이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그렇죠. 그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 창작 뮤지컬을 그래도 살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창작 뮤지컬들이 특히 중소 규모에서 맞아요. 많이 활발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중소 규모들이 사실은 이제 어쨌든 그 유행은 이제 왕자님 공주님이기 때문에 해외에 글로벌한 소재를 가지고 그거를 창작으로 하자라는 분위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 뮤지컬 쪽, 왜냐하면 중소 뮤지컬들이 이제 창작을, 완전 100% 창작을 하기는 여러모로 이제 제작비라든가, 뭐, 그 다음에, 맞아요. 탄탄한 작품을 또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들, 그리고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 특히 또 예술가들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이것도 일종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 네. 트렌드로 확 만들었고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재연 3년을 하면서 소극장 무대가 점점 중대극장으로 변하고 더 커지고 이렇게 더 확장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기가 또 지나면 저는 분명히 또 한국적 소재, 진짜 한국적 소재로 한국 창작이 나오는 시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가 아닐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K-뮤지컬 해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어떤 뭐 대담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 다 하는 얘기가 어쨌든 소재가 글로벌해야 된다. 글로벌한 소재를 해야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 왜냐? 그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얘기에 이렇게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반대예요. 사실, 우리나라 케이팝이 서양에 있는 음악을 따라했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의 정서와 우리만의 고유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선함, 그다음에 그 새로움 그런 것 때문에 더 저는 눈길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은 일종의 약간 과도기일 것이고 저희가 좀 더 이 라이센스 해외 라이센스 시장이 더 커지는 그 시기에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뭐 가끔 이제 작가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작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걸 어디서 유통을 할 수도 없고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세일즈의 기본은 나의 확신이에요. 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전문적인 의견과 더해졌을 때 믿습니까? 믿습니까? 술 믿습니다가 기운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작가들도 그렇고 작품들도 우리나라 공연들도 창작하시는 모든 제작자들이 다 자신감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연은 그냥 한국 사람들, 한국 관객들만 좋아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작품이다. 라는 소명의식과 자신감을 가진다면 조만간 그 물은 더 이렇게 완전히 막 폭포수 쏟아지듯이 댐이 뚝이 무너지듯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 노를 열심히 쳤죠. 조그만 나룻배 하나 해갖고 노 열심히 저어 갑시다. 좋습니다. 영화랑 팝이 이제야 한국적인 소재들이 흥하니까 이제 뮤지컬도 곧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앞으로도 한국적인 소재로 사랑받는 작품들이 나오길 바라면서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바이. See you again.